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안희정, 김경수, 이재명, 박원순, 조국, 이낙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들의 공통점은 진보 세력의 차기 대권 주자였거나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의혹과 비리로 정치 생명이 끝난 분도 계시고 현재 진행 중인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지없이 야권의 정치 공세와 먼지 털이식 의혹 제기로 도덕성과 이미지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결국 대선 후보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아직 잘 선방하고 버티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재기를 노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자유한국당이 차기 대권 주자로 급상승 중인 이낙연 총리를 겨냥한 정치 공작 시도를 하다가 발각이 되었는데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순서를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안희정, 김경수, 이재명, 박원순, 조국, 그리고 이제는 이낙연 국무총리인 겁니다. 이낙연 총리의 동생이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고 취업 제한 기업으로 옮겨서 지난달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분 결정서는 당사자가 받기도 전에 한국당 곽상도 의원 손에 들어갔습니다. 결정서에는 이 총리 동생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국회에 파견된 판사가 이 결정서를 곽 의원에게 전달했고 곳곳으로 유출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또 흥신소 직원이나 할 법한 행각을 벌이다 딱 걸렸는데요. 곽 의원의 이런 행각은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자유한국당과 보수 기득권 세력의 정권 교체 프로젝트가 가동된 듯합니다. 2년이나 넘게 남은 대선을 위해 여권 진보 세력의 유력 대권 후보자들을 정치 공작으로 저격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 사건으로 그 전모가 사실로 드러난 거죠. 이 사안은 그냥 흘려보낼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쪽에서도 심각하게 주목해야 할 사건입니다. 이낙연 총리의 동생이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고 취업 제한 기업으로 옮겨 지난달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분 결정서는 당사자가 받기도 전에 한국당 곽상도 의원 손에 들어갔는데요. 결정서에는 이 총리 동생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국회에 파견된 판사가 이 결정서를 곽 의원에게 전달했고 곳곳으로 유출된 겁니다. 이낙연 총리 동생 이모 씨가 지난달 법원에서 받은 과태료 처분 결정서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나와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고 취업 제한 기업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태료 3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문은 당사자가 받아보기도 전에 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전달된 건데요. 결정문에는 이 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자택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행 대법원 예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서 등을 열람 복사할 경우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비실명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알고 보니 국회에 파견된 판사가 곽 의원 측에 이 씨의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은 채 결정문을 건네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해당 판사는 곽 의원 측이 법원 행정처에 결정문 송부를 요청했고 익명화된 자료를 공식 제출받기 전 내부용으로만 보겠다며 실명에 들어간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과태료 처분 사실은 21일 한 언론에 보도됐고 이후 개인정보가 담긴 결정문도 SNS 등을 통해 퍼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곽 의원 측에 이와 관련된 해명을 요구했지만 사정을 파악해보겠다고 한 뒤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곽 의원은 올 초에도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손자 학적 자료를 제출받아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 사실을 공개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이런 행각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가 전직 공안검사 출신이고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걸 감안한다면 자신의 휴민트를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캐낼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도 이런 일은 더 자주 노골적으로 진행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마다하지 않을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들의 흠집내기와 무너뜨리기는 앞으로 수시로 일어날 일로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예의주시해야 할 이유입니다. 검찰과 사법부까지 이르는 이들의 커넥션은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기득권 적폐의 악순환이기 때문입니다.